이렇게 증여세를 15억 정도 줄였지만 증여세만 줄였겠습니까? 자산가치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밸류업 되면 15억 이상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눈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형 베이커리 관련된 것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지만 이 기사 보십시오. 폐업만 쳐도, 자영업자만 쳐도 진짜 기사가 쏟아집니다. 말 그대로 요즘 30초에 한 명 폐업한다. 저는 이거 기사 문구 보고 좀 충격 먹었는데 어떻게 30초에 하나씩 폐업을 하고 있죠? 이 엄청난 폐업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가제인 폐업을 피하는 법 책도 썼고 그동안의 데이터도 계속 봤는데 4년도까지 거의 90만 명 정도,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게 폐업을 하셨고 25년도에는 매월마다 10만 명씩이 지금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 창업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장표 보십시오. 지금 창업 자금에 대한 거 지금 평균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 한식 음식점에 대해서만 가볍게 써놨지만 진짜 이거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이에요. 사실 창업자금 평균 3억 원 쓴다? 진짜 허다할 정도입니다. 거기다 투자 없이 내 돈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더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에게 좀 증여를 해주고 싶어서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증여를 하면서 자산가치까지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컨설팅을 저는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꽤나 큰 성공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할 때 대형 베이커리 카페 기억나십니까? 24년 12월에 아마 영상 찍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마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거 기사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부동산 블로거 분이 쓰신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기사로 접하고 나서 기자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이런 걸로 지금 상속세 대폭 줄일 수 있다는데 이거 맞냐? 합법적인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렸었죠. 아니 그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업상속이나 가업증여 측면에서는 사후관리 요건이 엄청 엄격한데 그런 요건들을 지키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세가 나와 있던 이런 기사들이 많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쓸 수 있어야지 말 그대로 절세를 아주 대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짰었던 컨설팅은 저는 이제 경매도 하기 때문에 경매 구조까지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응용해서 창업까지 자녀에게 시키면서 자산가치 올리고 증여세는 줄이고 모든 걸 믹스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부동산 기반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짜봤었던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누구에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받은 일정 재산에 대해서 5억 원은 그냥 공제를 해줘요. 우리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 10년간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5억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단일세율.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세는 1억 원의 과세표준은 10%, 5억 원까지 20%, 그다음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3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50%입니다. 근데 전부 다 10%의 단일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자녀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자의 부모가 사망을 하면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다 상속재산가에게 과세돼서 가산되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지나면 합산되지 않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거는 합산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장훈 세무사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근시안적이죠. 왜냐? 지금 자녀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줘야죠. 말 그대로 자녀가 이걸로 받고 나서 더 많은 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아주 증여세가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동산 가치 상승,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한 자산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증여세를 주는 거는 아주 목적적합하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증여세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넘으면 얼마예요? 산출세액이
1,000만 원, 2억 원 3천, 3억 원 5천, 5억 원 주면은 9천만 원이 나냅니다. 자녀가 사업한다고 아까 3억 원, 5억 원 가져가요. 그러면 증여세 이미 9천만 원 내고 4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억 주면 얼마예요? 2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자, 근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번 보시죠. 5억 원까지 얼마예요? 0원입니다, 0원. 증여재산 공제를 5억 원이나 받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돈을 5억 원까지 주면은 세금이 산출세액 0원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게 증여재산가액인데 과세표준이라고 좀 알아보기 쉽게 쓴 건데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자, 그 다음 10억 원 준다. 그러면 얼마예요? 산출세액이 10%의 세율 구간이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말 그대로 아주 낮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가장 좋은 거는 현금이나 채권, 대부분 현금으로 주시죠.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상의 권리나 이런 것들은 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할 때 현금 주고 그걸로 너 사업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잘 따져보시고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심플하게 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금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여기서 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창업 업종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 유흥주점,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아니 커피 전문점은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제도를 잘 모르는 거죠.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제과점, 음식점의 제과점으로 개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과 관련된 기계 설비 두고 제과를 만들면 음식점업이 됩니다.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요. 그래서 음식점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곽 지역에 임야를 매수해가지고 증여해 준 다음에 거기다가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낑차 되면서 베이커리를 카페를 차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증여 이후에 자산 가치가 상승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 그대로 이 제도를 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뭐냐면 이 단점을 포함하는 게 바로 도심 지역에다가 대지 1000평 이상의 오래된 공장을 경매로 받아가지고 이를 증여해 주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를 보게 되면 한도 얼마까지? 아까 50억 원. 50억 원 정도까지 주게 되면은 꽤 좋고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다. 그럼 100억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 100억 원까지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도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도 지켜야 되느냐? 사용 시기도 지켜야 돼요. 기한 내에 창업까지 해야 돼요. 창업 자금 받고 사업자 등록하고 창업까지 해야 돼요. 기간 내 창업을 하고 업종 외의 업종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 받고 창업하고 베이커리 카페 만든 다음에 그 관련된 업종을 맡기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면 되겠죠.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리스크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무조건 세금 줄이고 자산 가치만 가져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에 관련된 뭔가 합당한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블로그에 살짝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제조업 기반으로 하시는 분인데 제조업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공장 매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조업을 하면서 공장 매입을 해서 자기의 제조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공장 부지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제조업보다 공장의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로 돈을 더 벌었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는 오히려 공장 부지만 보러 다닙니다. 이게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 좋은 루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예시를 갖고 왔어요. 지금 이게 경매하고 있으니까 이 주소 부분은 좀 가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어찌 보면 보세요. 지금 감정평가 가액이 81억인데 두 번 유찰돼서 지금 얼마입니까? 39억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 가격입니다. 반 가격.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지 거의 1000평에 가까운 오래된 공장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자녀가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녀가 자금을 받아서 이 베이커리 카페를 낙찰을 받고 여기다가 말 그대로 베이커리 카페로 바꿔서 가치 상승시키고 추후에 엑시까지 하는 거죠. 여기는 자동차 매매 단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대구 동구 각산동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가 정말 넓게 나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땅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가 법인을 만든 다음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가 각산역에서 걸어서 도보거리로 10분 이내의 거리로 정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을 수만 없어요. 여기는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건물을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이 넓은 면적을 어떻게 베이커리 카페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 이 가액은 적절하냐? 지금 39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평당 6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럼 평당 600만 원 하니까 얼추 한 51억 정도 나오고요. 이 800평 정도 되잖아요. 860평. 거기다가 취등록세까지 하면 한 5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증여재산, 방금 말씀드렸던 창업 증여재산, 이 기본적으로 신규 고용을 안 하게 되면 얼마까지? 50억 원 정도라서 해당 케이스를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본 거예요.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자, 그러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요걸 살펴봐야죠. 자, 우선은 자녀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 초반대에 분명 낙찰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고점 정도까지는 거의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57억 정도죠. 근데 또 너무 비싸게 낙찰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되고. 자, 자녀가 그러면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자녀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과세표준 50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여를 준 게 재산 가액이 50억이라고 했었을 때 일반 증여세는 산출세액이 무려 20억가량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냅니까? 50억 받고 20억 내버리면 대금 자체를 어떻게 납부하란 말이에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근데 과세표준 50억이어도 창업자금 증여세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준금액이 말 그대로 55억까지는 사실은 5억 원 정도로 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5억이 거의 맞아요. 55억 주게 되면은 거의 한 5억 정도 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증여세 차이는 얼마나 되죠? 15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약간 공장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녀가 여기서 대형 베이커리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베이커리 운영을 해서 베이커리 운영 비용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한 가지 더 뭐죠? 모든 상업용, 공업용 이런 지역에 대한 자산가치 증가는 결국 뭡니까? 리테일입니다. 리테일. 결국 대형 베이커리로 리테일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끌고 온다. 특히나 중고차 매매 단지라서 근처에서 여기를 한번 들렸다가 가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니즈까지 맞춰가지고 대형 베이커리 자체를 운영을 잘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자산가치, 밸류 분명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한 200만 원씩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15억, 16억의 가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걸 살펴본 그분에게 의견을 들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건 검토를 하셨던 분에게 이 얘기를 들었었을 때, 야, 그러면 이게 단순히 증여세를 줄이는 목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자녀가 15억을 더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아주 저렴하게 30억 원의 이득을 챙겨주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상속과 가업증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뭘로 연결한다? 창업증여로 연결하신다 그러면 아주 좋은 솔루션이 분명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지만 증여할 때 결국 현금을 주든 부동산을 주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자녀가 이걸 가지고 나서 더 높은 자산가치, 더 높은 부의 이전이 될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 목적에 해당할 때는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